예, 조동사 두 번째 시간이죠. would까지 했고 이제 should부터 다시 나갑니다. should는 shall의 과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맨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지만 should는 shall의 과거입니다. 그 shall이라는 거는 will하고 거의 같은 뜻인데 사실은 지금 거의 쓰질 않죠. 사실 의지 미래라고 있는데 그 의지 미래 외에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 사용하냐면 shall I come in 같은 단어죠. 이거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지미래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뜻을.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의지미래는 별도로 한번 다룰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 아니면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 뭐 you shall die 이런 경우죠. 이게 그대로 will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너를 죽이겠다. I will kill you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 이런 걸 의지미래라고 해요. 쓰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굉장히.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런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법조동사가 있는데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러나 그거의 원래 형태가 바로 should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실제 우리는 2번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뭐뭐 해야 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아요. 살 좀 빼세요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웬만하면 대화하실 때는 should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3번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소망 등 이 동사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동사는 외우실 필요는 뭐 각각에 대해서 뭐 주장은 뭐고 제안은 뭐 suggest고 명령은 demand 뭐 요구는 뭐 소망은 wish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그 뜻을 알고 계시면 그 동사의 각각 뜻을 알고 계시고 이게 그때 그런 뜻을 갖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튼 이런 동사 다음에 명사절이 와요. 왜냐면 얘들은 다 타동사들이겠죠. 즉 타동사 뒤에 명사절이 오고 주로 대절이 많이 옵니다. 물론 if절도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명사절인지 간에 상관없고 뭐 if나 whether 같은 절들도 올 수 있고 what절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이 쓰는 거 다 상관없이 명사절이 오고 그 명사절 안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경우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것은 그러면은 뭐뭐 해야 한다는 말 대해서는 should를 생략하라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항상 할때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예, 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생략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주로 미국 영어에서 생략하고 영국식에서는 생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는 가능을 나타내는 것이지 절대로 생략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문장을 한번 보면서 이제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3번 어쨌든 중요합니다. She insisted. 그녀는 대대하라고 주장했어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명사가 올 때는 꼭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전치사들을 껴서 이렇게 구동사 형태로 오고 대절이 올 때, 즉 명사절 같은 것들이 올 때는 대절 같은 것들이 올 때는 절이 올 때는 이렇게 타동사처럼 행동하고 이럴 때는 자동사처럼 행동하고 꼭 뒤에는 전치사가 붙어서 자동사에 전치사 붙은 타동사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네. 무엇을 주장하다 라는 뜻이고 이거는 대디아를 주장하다. 예, 주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대디아라고 주장했다. 원래 should가 있는 것으로 보죠. He should see his doctor immediately. 그는 봐야 한다고 그의 의사를 당장에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should가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뭐 지워도 된다고요? 예, 생략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뭐만 남습니까? 시제일치와 다르게 마치 얘가 시제일치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과거인데 여기 현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시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만약에 현재였다면 시즈가 됐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원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should가 생략됐구나.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이거 넣어서 이게 없더라도 넣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눈치채기가 좀 힘들죠. 처음에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 뒤에 명사절이 와요. 예, 당연히 이게 목적절이겠죠. 그 목적절 안에 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경우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낳는다는 소리겠죠. 그녀는 주장했다. 본다고 주장했다. 말이 안 되죠. 일단 시제일치에 어긋나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럼 이 앞에 should가 생략됐구나. 그러니까 해석할 때 sh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should를 넣어서. 되셨죠? 그러면 여기 so는 쓸 수 없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동사가 시제를 맞춰서 so라고 했다면 물론 그때는 약간 immediately가 빠져야겠죠? 그녀는 주장했다. 뭐 너도 상관없겠네요. 그녀는 주장했다. 데디아를. 그가 그의 닥터를 즉시 본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그냥 본다고 정도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즉 should 의미 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so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글을 쓸 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should를 빼고
동사 원형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so라면 틀린 게 아니라 이건 시제를 그냥 맞춘 거죠. 대신에 무슨 뜻이 없다? should의 뜻은 없는 거죠.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명사들 안에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더 볼까요? She demanded that he should stop phoning her. 그녀는 요구했다.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대디하라고 요구했어요. He should stop phoning. stop ing 기억나시죠?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그녀에게 전화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예, 뭐뭐 해야 한다고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hould가 없더라도 stop phoning을 한 번에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할 때 뭘 넣어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demand, 요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stopped가 되면 틀릴까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이게 stopped가 되면 그는 요구했어요. 뭐라고? 전화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요구했다. 두는 것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해야 한다는 의미를 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둘 다 맞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 단 해야 한다는 뜻일 땐 should는 생략해서 동사 원형만 남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she insisted that he should be. 그러니까 지금 했던 얘기예요. should be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둘 다 내용상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녀는 주장했어요. 뭐라고? 이 should가 들어가면 즉 역시 생략되고 be만 남을 수도 있겠죠. he be honest. 그는 정직해야 한다고 그냥 주장한 거고 옆에는 뭡니까? 그가 정직하다고 주장한 거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즉 be가 남거나 should be일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일반 동사 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되셨죠? 옆에 문장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옆에 한번 볼게요. The order that he should be sent to prison was cancelled. 이때 이거 동격절이죠. 동격절도 명사절이죠. 네, 동격절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예, 동격절 뒤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앞에 동사가 아니라 이번엔 뭡니까? 명령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 있죠. 이렇게 명사가 와 있습니다. 즉 주장, 제안, 요구, 소망 따위의 명사 뒤에 동격절에서도 should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볼게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be sent to prison. 감옥에 보내져야 한다는 명령. 그러니까 여기 be가 나올 거고 should가 생략됐구나. 그러니까 이거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져야 한다라는 그 주장, 그 명령은 철회되었다. 이런 뜻이죠. canceled. 예. 명사절 어디에 동격절에도 쓸 수 있다는 것. 대신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뭐겠습니까?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소망 따위를 나타내는 명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알아두시려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 볼게요. 예, 4번은 제가 잘못 넣은 겁니다. 그 우드에 있던 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5번부터 하시면 돼요. 이게 5번이 실제로 4번이고 6번이 5번이 되겠죠. lest 혹은 for fear should라고 뭐뭐하지 않도록이라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게 부사절 접속사를. 그러니까 for fear should. 대신 이때도 should 생략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때는 해야 한다는 뜻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 이런 뜻 없어요. 예.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예. rest 혹은 for fear가 접속사입니다. rest라고 쓰셔도 되고 for fear라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rest나 for fear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주어 서술어가 오면 이거 접속사구나. 뭐뭐 하지 않도록이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he should fail이 와도 되고 그냥 fail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건 해야 한다는 뜻이 없으니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도록 그가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예. for fear should 이거 외우세요. for fear should.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부사절 접속사 하나 더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가정법에서 사용합니다. 가정법 미래에 사용하는데 예, 이거는 또 가정법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used to 한번 볼게요. 앞에서 have to의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예, have to. have to는 have to 동사 원형. 예, 우리는 보통 동사 취급,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만 실제로 얘는 보조동사에 가깝는 거죠. 즉 일반 동사의 to 부정사가 연달아 쓰는 형태의 동사들. 보조동사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얘 다음에 not을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have to study hard라는 거 했을 때 이거 부정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이게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는 아니군요. 쓸 때도 있기 때문에 not to study hard. 예. 이거 실제로 쓰기는 써요. 실제로 쓰기는 쓰는데 이게 아마 거의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실제로 어쩌다 한 1000문장 정도 보면 한 문장 있을까 말까인데 실제로 이렇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하지 않고 즉 자신 뒤에 원래는 어디 붙여야 됩니까?
여기다 not을 붙여야죠. 더군다나. 예, have도 다음도 아니네요. 됐죠? 예, 이거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영어 배우시는 분들이 하면 더 헷갈리니까 이거는 실제로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펜이 안 먹히네요. 네, 그다음 또 얘가 의문문 만들 때 어떻습니까? have가 나갑니까? have to가 통째로 나갑니까? 안 나가죠. 어떻게 합니까? do I have to study hard 이렇게 하죠. 즉 마치 일반 동사처럼 do를 꺼내서 do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얘가 법조 동사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취급을 하셔야 된다.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 그냥 일반 동사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 used도 똑같습니다. used도 많이들 뭐로 알고 계세요? 이거 조동사로 그냥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used라는 과거형 동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붙은 형태예요. 그런 것이 어떤 언어의 번창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획득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의미들을. 그러니까 얘 부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부정하고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다 납붙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볼게요. used to 부정사는 많이 알고 계시죠? 뭐뭐 하곤 했다. 이건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고 would는 불규칙적인 습관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가 하나 뜻이 더 있어요. 뭐뭐 했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과거의 한 시점에 어떤 지속적인 상태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He used to go. 그러니까 대신에 보실 때는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한 번에 보셔야죠. 동사 원형까지. 가곤 했다. 교회에. 일요일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There used to be a house on the hill. 비동사, 그러니까 대열 비구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조동사라고 생각되는 used가 붙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끝에 있는 게 항상 동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 뭐뭐 하곤 했다 말이 됩니까? 언덕 위에 집이 있곤 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럴 때가 어떤 지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을 시간선상에서 볼 때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지만 그거 점을 조금 들여다보면 조금 넓은 범위가 보이죠. 예, 그 범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시간 상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이 있었다 정도로 하시면 되죠. 했었다는 일반 동사고 이다니까 있었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집이 있었다 언덕 위에. 그러니까 과거에 한동안 집이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온다는 거. 즉 과거의 한 시점의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 두 가지 뜻을 외우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안 합니다. 거의 이거 안 쓰니까 이거 실제로 부정문 만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부정문 어떻게 만듭니까? He didn't라고 씁니다. 예, did 꺼내야 돼요. used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이번에 used to go. 예, 가지 않곤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의문문 어떻게 만듭니까? 당연히 뭘 꺼내야 되죠? did를 꺼내야 돼요. did I. 예, used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did죠. he군요. did he use 동사 원형 쓰셔야 돼요. 예, to go. 가곤 했니? 이런 뜻이죠. 네. 마찬가지 there used to be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좀 설명드리면 되겠죠. 이거. 예,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로 좀 보기 힘든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have to하고 used to는 그냥 조동사의 의미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여서 조동사처럼 취급하지만 실제로 부정문 의문문 만들 때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9번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조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예요. 역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즉 사용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볼게요. 무슨 말인지. 보통은 need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ne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혹은 뭐뭐 해야 한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해석하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dare to는 감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뭐뭐 하다. 그러니까 다 say를 동사로 보시면 되겠죠. He needs to say so. 그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혹은 그는 그렇게 말해야 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고 부정문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used나 have to랑 마찬가지로 doesn't를 꺼내는 거죠. 예, do를 꺼내야 됩니다. doesn't need to.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셨죠? don't ne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say so. 그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예, 부정문이기 때문에 need를 그냥 조동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문하고 의문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긍정문에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need나 there는 그 법조동사 범위에 들어가질 않죠. 이런 경우들을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doesn't need to 이걸 쓸 거를 갖다 단순히 need not 이렇게 쓴다는 소리입니다. doesn't need to까지. 예, 이 부분을 그냥 need not. 그러니까 부정문 만들 때 그냥 조동사처럼. 그래서 어디까지? 예, say까지.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부정문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둘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예, 구별 안 하고 쓰셔도 돼요. 단지 need나 there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만 그렇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의문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Does he need to say so? 그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럴 때
does need to를 한 번에 봐서 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문문이면 need he say so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네. 되셨죠? 대얼도 똑같습니다. 대얼도 뭐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뜻만 감히 뭐뭐 하다는 뜻이니까 그가 감히 그렇게 말해. He dares say so. 그가 그렇게 감히 말해. 말한다. 그는 감히 그렇게 말한다. 이런 의미죠. 그는 감히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doesn't dare to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예, 이때 dare은 조동사를 볼 수 있으니까 he dare not say so. 그는 그렇게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가 그렇게 감히 말해? 라고 할 때 의문문 할 때는 does he dare to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한 방에 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dare he say so 라고. 예. 어디서만 부정문하고 의문문에서만 조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아주 한정적인 범위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예. 넓은 의미의 조동사로 가볼게요. 좁은 의미의 조동사, 넓은 의미의 조동사는 왜 조동사냐면 예. 일단 볼게요. 좁은 의미의 조동사는 법조동사라고 했죠. 예. 얘들은 뒤에 어떻게 고정시킵니까? 동사 원형, 즉 시제는 지가 가져가고 뒤에를 동사 원형으로 고정시키는 형태가 되죠.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조동사 예,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하나는 BING 할 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뭔가는 중이다 할 때, 그 다음에 BPP, 수동태형이죠. 예, 그럴 때 수동태. 세 번째 형태가 앞에서 봤던 have PP, had PP 하는 개들입니다. have PP, 완료형 세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be, have, 둘 다 be, have가 조동사 역할을 한다. 앞에서 조동사는 뭐라고 그랬었죠? 넓은 의미로는 혹은 근본적인 의미로는 자신 뒤에 부정문 만들 때 not을 붙이고 의문 만들 때 지가 앞으로 나가는 것들이 조동사라고 했잖아요. 예, 얘들이 그 조건에 딱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일단 studying hard 이라고 했을 때 이거 부정문 할 때 어떻게 하죠? he is not 하고 여기다 붙이죠. 그 다음에 의문문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is he studying hard 이렇게 나가죠. 예, 그 조건에 딱 부합하죠. 지금 나머지 수동태도 똑같고 have pp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 pp만 한번 해볼까요? he has finished it 그는 그것을 끝냈다. 예, 완료형입니다. 이 부정문 어떻게 합니까? he has not 하죠. hasn't 혹은 has not 하죠. 그 다음에 finished. 예, 모양 변화 없어요. 예, have pp이기 때문에 모양 변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신 뒤에 not 붙였죠. 또 의문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has가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예. have to에서는 have가 못 나가는데 이때는 나가는 거예요. has he finished it. 그러니까 조동사를 볼 수밖에 없죠. 네. 단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얘들은 뒤가 동사 원형이 아닌 ing나 pp 형태로 고정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일정한 형태로 동사를 고정시킨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조동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볼게요. 진행형 BING입니다. He is not studying hard. 예, B 다음에 not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is studying 하고 is가 나갑니다. 앞으로. 수동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he was not covered. it was not covered with snow. 그것은 be covered with가 뭐뭐로 덮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수동태 가사 하셔도 돼요. 네. 역시 was 다음에 not을 붙였죠. 그것은 덮여 있지 않다 눈으로. 그 다음에 was it covered with snow. 그것은 눈으로 덮여 있니 할 때 역시 was가 앞으로 나갔죠. have pp 볼까요? he has not done it.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역시 have 다음에 not을 바로 붙여버리죠. 그 다음에 has it done. 예, 역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앞에 있는 얘들을 진행형의 be, 수동태의 be, 그 다음에 완료형의 have는 전부 조동사로 보셔야 된다는 거. 단지 법조동사와 다르게 어떻게 동사 원형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동사의 어떤 특별한 형태는 ing나 be나 pp로 고정시킨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예, 되셨죠? 예, 조동사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중요한 수동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정리하시고요.